네, 시사평론가 강병석 박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시사 적중 7월 20일 방송 시청자 여러분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지사가 연일 막 히트를 치고 있어가지고 아니 이분을 뭐 한국의 트럼프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던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래도 성격이 좀 다른가요? 뭐 약간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를 쓰기도 한다는 점에서는 뭐 유사하기도 한데 근데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는 계산을 확실하게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정치적 정교하게 그 계산된 정치적 계산이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재명 지사는 거의 정치적으로 계산을 철저히 하고 나서 툭 던지는 거예요. 툭 던지는 것처럼 보여도 자락 깔린 거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거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 지금 하여간 친문하고 가장 그 사이가 나빴던 계기가 된 게 그 해경군 김씨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사모님 그 김혜경 씨가 아니냐 뭐 하면서 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그 루머가 사실이 아닌 걸 허구라는 거를 믿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뭐 내 그 가까운 사람이고 그래서 이 주장이 그에 대해서 공격을 자꾸 하니까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힌 뒤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를 규명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말은 제가 좀 틀린데 이런 취지에 한 번도 누구를 공격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내 아들 내 가족 자꾸 건드리면 나는 가만 안 있겠다는 거지. 그쪽 가족 건드린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자신 있으면 붙어라는 얘기인데 그 뒤로는 사실은 조용해졌지만 이제 앙금은 더 깊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그냥 하는 말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보다 한 수 우인데요. 근데 뭐 어차피 약간 결이 다르니까 트럼프도 그런 그 계산을 철저하죠. 대신 트럼프는 철저하게 갈라서 그 흔히 말하는 그 저학력 저소득 백인 남성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중서부 지역 최초의 그 산업화가 시작됐다고 하는 그 웨스트 버지니아를 비롯한 테네시까지 내려가는 그 지역 에팔레치아 산맥 그 서부 지역에 그 지역의 러스트벨트 지역에 사는 백인 남성들이 백인들이 주 타겟이니까 그리고 이제 되게 그 공화당 지지 골수 백인 남성 여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에 딱 맞추는 거예요. 용어나 표현도.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도 뭐 그런 건 있지만 딱히 요 사람들만 대상이다는 아니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데 그게 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랄까요? 전곡을 찌른다 할까? 핵심을 찍어낸 능력이 있어요. 이번에 그 저거 있잖아. 그 부동산 얘기 발언한 것도 왜 다주택이 문제냐? 실거주가 문제다. 비싼 집 사는 게 죄냐? 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뭐죠? 이 자유한국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고연령층 고소득자들도 저거 말 맞네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농담 삼아서 그런 분들이 야 이러다 나 이재명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가 있다고 제가 어서 본 적이 있어요. 전국을 찌르니까 가슴을 좀 후련하게 옛날에도 사이다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좀 느끼는 것 같은데 같은 당에서도 이게 좀 꼽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좀 아니 꼽다 하여튼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삐뚤어진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에이 아니 꼽다가 뭐해? 그 아니 꼽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뭐 그런 뭐 사실은 큰 정치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그래요? 그런 개인적인 감정 갖고만 하시겠어요? 그건 아닌가? 그러니까 저 대붕의 뜻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던 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속마음이 들킨 거죠. 속마음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죠. 혼자 잘 나가고 있다. 이런 발언이죠. 혼자 잘난 척하기 뭐 이런 거죠. 혼자 잘 보이기 운동하기 없기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게 내가 참 누구 말 맞다나 너무 속마음이 확 드러나 가지고.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동지들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국회의원이고 뭐 또 한 저 광역 단체 뭐 도지사면 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부동산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고 뭐 서울시장 그 건 때문에 좀 뭐 국민들로부터 좀 약간 좀
외면당하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는 권력을 못 누리는 데서 오는 허탈감과 좌절감을 가진 동지들을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런 일로 정말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생각해야 돼. 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 이게 여든 야든 국회의원이는 그 선서하잖아, 선서. 대통령 선서하고 거기서 어디 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원들의 권익보호와 뭐 인권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무슨 민주당이 아닌 국민은 내 국민이 아니다 선서하고서 한 적이 있냐고. 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토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든 국회의든. 근데 거기서 뭐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동지들 생각은 안 하고 지만 잘난 척한다. 그 얘기잖아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뭐야?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고 국민들을 위로해야 되는 국회의원 본분이 어느 게 우선이냐 이거야. 말 잘못 꼬였다. 그러니까 동지들을 위로하는 게 국회의원의 우선 사무예요. 아니면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국회의원의 사무예요. 국민들은 후자를 기대하겠죠. 당연하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런 점에서 이제 오히려 아무 대꾸를 안 했어야 되는데 정태영 의원이 대꾸하는 바람에 더 돋보인 거야. 그래서 어마나 해가지고 더 이상은 얘기 안 하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는 그 정책을 가지고 부딪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것도 정책인지 방부침일 수도 있겠지만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놓고 또 부딪혔어요. 이제 이낙연 의원하고 부딪혔는데 뭐 극렬하게 반대됐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공천을 해야 된다는 쪽이지만 신중하죠. 이분은 항상 신중하신 것 같아. 네. 또 김부겸 의원은 무슨 소리냐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재명 도지사는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떻게 보셨어요? 세 분. 이건 각자 뭐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자기 생각하는 거죠. 뭐. 그래. 근데 뭘 더 있어? 같은 당에서 또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 현 지사란 말이에요. 이분이 무공천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서로 딴 생각하는 거잖아. 동상삼몽이야. 아마 사몽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아마 뒤집어 얘기하면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당내 기반이 사실 이렇게 강한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내 대의원이나 권리 당원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그 경우라고 보면 이 위기 상황, 적어도 이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의 이 고리 사태, 성추행과 관련된 이 고리 사태에 대한 그 민주당의 그 핵심 당원들의 약간의 그 어떤 당혹스러움, 어떤 약간의 무슨 약간 좀 열패감이랄까, 어떤 이런 두려움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자. 우리 다 뭉쳐서 후보 내서 이기면 된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에 대한 메시지야, 김부겸 의원은.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김부겸 의원의 이제 정치 역정이나 정치 이전의 활동을 놓고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나는 굉장히 이 발언은 어떻게 보면 김부겸 의원이 살아왔던 그 색깔과는 조금 달리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같으면 사실은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한 얘기를 김부겸 의원이 하는 게 맞았다고 나는 봐. 평소대로라면. 근데 이제 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얘기 했던 거 아닌가라는 거고. 이재명 지사는 당장 지금 대표 선거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본인의 포지션을 찾아야 지금 애매하게 떠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당내의 기반이 확실하진 않아요. 오히려 당내 확실한 지지 기반인 친문 핵심 세력으로부터는 약간 배제당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원이지만 당 밖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당 밖에서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도를 가지고 그 본인의 위치를 당 내로 투사하는 거죠. 투척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약간의 거부감이 있더라도 이 당 밖에 워낙에 많은 지지군이 형성이 되면, 지지 세력이 형성이 되면 당 안에서도 싫더라도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렇지. 농담은 저도 했지만은 무슨 서자지만 하여간 이 집안의 적통을 잇는 가업의 승계자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 그런 계산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동산도 그렇고 서울시장 공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놓고 보면은 당원들을 보고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일반 국민, 어떻게 보면 중도층에 있는 국민, 이 역시 보면 그동안에 이재명 지사가 막 얘기했던 그 약간 뭐 좌클릭이라고 하면 좀 심한 표현일 수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뒀던 발언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전에 많았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약간 중도 쪽으로 지금 타겟이 좀 이동한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정치의 계절이라 이 양반들이 바라보는 타겟이 다 달라. 사실은 이 발언에 가장 애매한 사람이, 가장 난처해진 분이 사실은 이낙연 의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냥 이것도 잠깐은 조금 애매한 게, 본인이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아닌 척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이거다가 아니잖아요. 너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해? 이 사람아 지금 그런 때가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공천에서 밀고 나가자.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 지금 하여간 우리가 뭐 이길 수 있다. 자, 지금은 뭐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자리는 이미 김부겸 의원한테 뺏겼고. 원칙대로 하자. 우리가 국민들한테 한 약속인데, 후보 공천 이제 와갖고 당원을 바꿔서 뭐 후보를 내는 거는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장사꾼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약간 비아놀린데 넘어가시더라고. 뭐 그렇게 안 한다라고 치고 나가니까 그쪽도 못 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양쪽 위치를 다 놓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이 사실은 평소에 여러 가지 보여준 것처럼 이게 다 고지를 다 뺏겼어. 지금 양쪽 고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어디선가 지금 산 능선에서 지금 이러고 이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 돼가지고 매사에 점잖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약간 좀 굼뜨고 그랬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은 글쎄 부자 몸조심하느라고 그러셨는지, 아니면 본인 워낙에 성품이 점잖고 이게 합리적이신 분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사와 바램과 당원들의 바램이 같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입장을 안 밝혔어요. 박원순 시장 건에 대해서도 그랬고, 그 피해자에 관한 것도 뭐 피해 호소이라고 또 뒤늦게 하는 바람에 또 그것도 또 한마디 들으셨고, 이 시장이 공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을 본인이 주도하지를 못하고 자꾸 쫓아가면서 방어적 성격으로 해명성 발언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뭔가 조금 약간 뭐라지 좀 좁아 보여. 근데 옹색하다는 표현까지는 너무 심한 것 같고. 말은 커요. 국난을 극복할 시점이다 지금. 조금. 근데 조금 논리가 옹색해 보여. 그래서 이게 이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뭐 여전히 주목을 받는 건 이제 이재명 지사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은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막 치고 나가는 게 걱정해야 되는 상대가 뭐 이낙연 의원이거나 김부겸 의원이거나 뭐 다른 당내 대권주자가 아니고 진중권 교수일 수 있다는.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말은 지금 진중권 교수가 다 만들어오고, 진중권 교수가 설명하는 대로 세상에 막 박수 치고 막 손가락질도 하고 그랬는데, 반대로 지금 이 진중권 교수의 페이스북보다는 이재명 지사의 입을 다음에 뭔 말 나올까 궁금한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이재명, 진중권 양강 체제야. 나머지가 다 속대변으로 죽었어. 이런 점에서 사실은 뭐 이낙연이든 누구든 여러 사람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정된 건 있네요. 웃자만 얘기해요. 이재명 도지사는 당대표는 안 나가는 거네요. 그렇게 발언을 했다는 얘기는. 근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이낙연 의원과 결합될 가능성은 너무도 낮고요. 그렇겠죠? 제일 앞서 있는 사람하고 제가 붙을 이유는 없겠죠. 근데 김부겸 의원하고는 어떻게 협조 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안 보이세요? 그것도 약간 거리를 둘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 뭐 김부겸 의원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부분도 이렇게. 나중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또 김부겸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대중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평가, 또 이재명 지사도 호가 또 분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의 이제 발언이 돋보이는 거지.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이미지가 뭐 확 바뀌었다. 뭐 이건 아닌데, 더군다나 바뀐들 이게 당원들의 뜻으로 합치되기까지는 아마 수십 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김부겸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세균 총리하고 뭐 어떡한다 뭐 이런다, 이것도 좀 보면 이제 애는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게 보면
대세론을 인정한 수세적 공세야.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 같아도 뭔가 수세에 몰려서 약간 마지못해 이제 팔이 나오는, 먼저 공격하려 팔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펀치가 나오니까 그냥 나가는 식의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독자적으로 본인이 뭐 이슈를 주도하는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렇다고 어떤 그 이낙연 의원의 어떤 이낙연 의원이랄지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에 배치되는 약간 대립되는 약간 좀 맞서는 본인의 어떤 포지션이나 색깔이 되는 거 사실 잘 안 보이거든. 자, 여하튼 중요한 건 당대표의 그 선출 과정에서 중요한 건 당원 대의원이잖아요. 한 85%가 거기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민주당의 그 친문 세력 이게 사실 당을 이끌고 있는 주요 핵심 세력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인 이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 판세가 좀 너무 많이 바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박주민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이 많이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를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왜 모르죠? 다 아시면서. 아니.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끄는 건데 이러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뒤집어 얘기를 하면 그 선거 결과가 김부겸 의원이 박주민 최고위원보다 앞설 거라고 장담하기도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부겸 의원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잘 해야 될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지금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인은 어차피 대표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뭐 홍영표 의원이랄지 뭐 우리 누구죠? 우상호 우리 민평년 소속의 그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이게 출마가 거론됐던 분들이 빠진 상태에서 약간 그쪽 분들이 약간 허탈해하는 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은 그 온라인으로 입당한 그 권리당원들이 영향력이 크거든. 그분들이 뭐 7만 8만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제 사이버 여론을 주도하기도 하고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또 그 강경이랄까 뭐 원칙적이랄까 뭐 그런 데다가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그 강고하고 또 대통령과 배치되는 뭐 이게 다른 정치인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뭐 아주 단호하게 뭐 입장도 취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애매했거든. 누굴 지지하게. 뭐 둘 중 하나라면은 뭐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뭐 기권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박주민 의원이 등장함으로써 박주민 의원이 생각보다 그런 층의 지지를 많이 결집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박주민 의원한테도 좋고 그 당선되는 그 대표 누가 되든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친문 핵심에게도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무슨 배경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순전히 개인의 뜻인지 아니면 뭐 이게 친문 핵심대 여러 가지 뭐 응원과 뭐 이게 요청이 있어도 된 건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친문들의 힘을 좀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문들이 사실은 이게 대놓고 누구를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우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다는 게 뒤집어 놓고 보면 시간을 좀 되돌아가 보면 그 전해철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진 거, 그다음에 그 누구죠? 우리 수원의 국회의원, 육선 국회의원, 이름 생각나네. 박병석 의장이 아니고 그 전에 김진표 의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에 도전을 안 하신 거, 그래서 박병석 의장이 되신 거, 직금 이런 것들이 그 약간 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여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문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거죠. 부글부글도 부글부글인데 예를 들어서 친문이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176이죠? 177? 177. 그러니까 180석 가까이 되는 176이 맞습니다. 176석의 민주당 의원이 원내는 다수지만 이 176명을 포함한 민주당 전체를 친문 핵심들이 절대 다수로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붙어서 이길 자 있으면 다 나왔어요. 근데 일단 전해철 의원이 졌잖아.
자신이 있었으면 김진표 의원이 난 나왔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그 김진표 의원이 이제는 어쨌든 뭐 청와대나 이 친문핵심에서 이렇게 싫어하진 않고 무난한 국회의장 감이셨는데 뭐 그분이 개인적인 이미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강성민주당 지지자들의 분들은 조금 저 사람 뭐 민주당 아니다 뭐 이런 분까지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찌됐건 밀어붙이기는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안 나오신 거 아니었나 싶은 거. 이번도 사실은 뭐 이낙연 의원이 뭐 대표로 무슨 뭐 유일무이하고 완벽한 뭐 후보다라고 내부적으로 합의된 건 아니잖아. 그렇죠. 대신 나올래다 못 나오고만 이런 게 있었잖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하나에 대해서 정말 그러면은 핵심 중 핵심은 뭐 핵심 중에 핵심들은 예.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왜냐면 이게 저 의원들이 아니고 뭐 대의원이 되는 뭐 권리당원들이나 뭐 이게 저 비국회의원 이제 핵심 당원들이잖아. 네. 이 사람들은 이제 박주민 후보한테 얼마나 몰리는가를 보면 민주당의 내부 동향을 좀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싸움이 되면 김부겸 의원은 지금 애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이 지난 2018년인가요? 최고위원 나갔을 때 20% 넘는 득표율로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친문들이 모여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럼 이번에 지금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게 이분 출마 선언을 가장 고민스러운 게 김부겸 의원일 수도 있겠네. 김 전 의원일 수도 있겠어요. 아니 김부겸 의원은 이번 대표 출마해서 결과적으로 본인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싶어요. 네. 이제 안 할 수도 없는 게 이게 거의 기호지세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이제 본인이 선거도 총선 국회의원 선거도 떨어졌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그 이 영남권 지역에 저 친민주당 성향도 많이 약하고 오히려 반민주당 성향이 강해지고 있고 그때 따지면 그런 영향에 받아서 뭐 TK는 말할 것도 없고 PK도 그 이번에 뭐 세 분인가밖에 안 된 거니까 이 영남 지역 TK, PK 지역에서 어떤 뭐 어찌 됐건 그 정치적 영향력이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있고 비중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어쩌면은 민주당이 그 역점적으로 했던 그 동진 정책이라는 것도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거 뭐지 하는 식으로 약간 좀 멈칫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어차피 저 존재 가치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나와서라도 본인이 이름을 좀 알려야 되는데 이름을 알리는 방식이 좋아야지 나중에 뭐 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공천 문제라든지 박원순 시장 뭐 그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저런 발언들이 그 열성 민주당 지지 국민이거나 당원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아서 그들의 대표가 될 수 있을 만큼인지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본인이 그동안에 본인을 많이 지지하고 성원했던 이 중간층에 있는 그 온건 합리적인 뭐 약간 온건 합리적인 보수부터 뭐 중도 좌파 성향의 이 국민들의 지지로 볼 때 이 사람들의 합리적 판단으로 볼 때 저 양반 왜 저래 이렇게 하는 식으로 결론이 나면 본인한테 별로 득될 게 없는 거고 조금 다른 결로 이낙연 의원도 고민하실 게 좀 있는 거죠. 하여튼 이게 정치가 생물이 맞습니다. 이게 뭐 또 지금 이재명 의원이 관심 중심에 서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생물이고 지금 한여름이잖아. 생물은 한여름에 상하기 쉬워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 그런 걱정들 할 거예요. 아침에 펄떡펄떡 뛰는 게 저녁 때 되면 이게 저 맛이 간다니까. 그런 말입니다. 생물이라. 어떻게 보면 또 불쌍하게 하루살이일 수도 있어요. 깔따구. 네, 오늘 저 박주민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지금 민주당 내 많이 지금 안에 모양새가 지금 뒤숭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에 저런 건 있어요. 그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막 이렇게 활약을 하니까 그 대법원 판결을 두고도 야 저게 정말 신의 한수인가 신의 악수인가 이런 농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야말로 어떤 사람은 야, 저 대법원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 이게 적어도 나중에 민주당한테는 좋을 수 있는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머리는 아플 것 같아. 이게 어찌됐건 이게 막 여러 가지 유력한 인물들이 이 뉴스를 만들어내고 국민 여론이 쫙 지금 민주당 관련 정치인들한테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좋아. 민주당엔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이제 그런다 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레임덕이 알게 모르게 가랑비 어쩌듯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면 그게 지지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또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국정 운영의 탄력이 추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판을 깔아준 직접적인 계기가 대법원 판결이었거든. 네. 우리 대법원 판사님들께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건지 그 공정을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재밌는 얘기. 네, 국민들은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다 우리 민주 정치가 갖고 있는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잘 즐기시면서 우리 잠룡들 앞으로 움직임 또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그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수도와 관련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